drums louder.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자, 오늘 1월 8일, 자, 저녁 방송을,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좀 저녁 방송을 좀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월요일 날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요. 네. 증시가 이제 또 급락을 해가지고, 또 저녁 방송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이 또 걱정하실 것 같아서, 이제 월요일 날도 투매가 나왔을 때 저녁 방송을 열었는데,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저녁 방송을 열었고요. 오늘 그래서 이제 방송 제목도 뭐 투매에서 마음과 뭐 수익을 지키는 좋은 방법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뭐 이란 얘기도 해드릴 거고 국제 정세 얘기도 해드릴 거고 이럴 때 이제 국제 유가는 어떻게 움직였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개별 테마주들은 여태까지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그리고 종목들은 어떻게 회복하는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드릴 건데 제목은 아무튼 이제 투매에서 마음과 수익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오늘은 이제 이렇게 제목을 써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뭐 시황 설명도 해드리고 종목들 돌아가는 것도 이제 쭉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예, 여기 모닝가님도 어서 오시고 할로윈님도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좋은 말씀들 많이 드려서 네, 여러분들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또 별로 없으니까 또 바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좀 오늘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이제 코스닥 지수가 이제 그 작년 크리스마스 끝나고 나서 이제 급등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죠? 급등을 쭉 하면서 열심히 이제 코스닥 지수가 잠깐 보죠. 네. 이 코스닥 지수가 그죠? 네, 그 크리스마스 딱 끝나자마자 아주 열심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예뻤는데 갑자기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상한 행동을 했죠, 그죠? 뭐 이상한 행동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그래요. 좀 세게 이란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이란하고 미국은 항상 이제 그 거의 이제 개하고 원숭이 그래서 우리 견원지간이라고 하죠, 그죠? 네. 개하고 원숭이 사이처럼 그렇게 원래 앙숙입니다. 사이가 안 좋아요. 옛날에는 한 40년, 50년 전에는 좀 괜찮았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그 이란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이제 거의 이제 견원지간이죠, 그죠? 근데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그 이란을 좀 세게 자극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도 증시가 음봉으로 끝났었고 월요일 날도 살짝 하락이 나왔었죠. 그런데 어제였죠. 화요일 날 이제 급반등 나오면서 뭐 괜찮았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 한 번 투매가 나왔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자, 오늘 이제 시간이 이제 뭐 한 30분, 40분 정도 방송을 할 거니까 그냥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 쭉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네,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힘들다고 해서 코스닥 지수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시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코스닥 지수 같은 거를 뭐 지지선, 추세선 이런 거 그시면서 분석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반드시 털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 요즘에는 멀쩡한 종목도 앞으로 많이 갈 종목도 세력들이 일부러 지지선이라든가 추세선이라든가 전저점이라든가 이런 걸 다 깹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한 5,000원에 주식을 사셨는데 4,500원쯤에 손절가를 걸어놨다. 세력이 기가 막히게 다 알고 있어요. 네.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모든 기법들을 세력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손절가를 걸면 세력이 정확하게 딱 그 지점을 정밀 타격해서 딱 건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손절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손절가를 걸지도 마시고 특히 코스닥 지수 이렇게 뭐 차트 보면서 분석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도 안 맞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왜 이런 음봉이 떨어졌는지를 먼저 분석을 하면 돼요. 오늘 거래가 많죠. 그죠? 오늘 개인들이 엄청나게 던졌어요. 근데 이 주식을 누군가는 싹 쓸어갔어요. 누굴까요? 누구겠어요? 이렇게 주식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어요. 세력입니다. 네. 자,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급락이 딱 나왔을 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죠? 내 종목 뭐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얼마나 손실을 받는지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내 것만 생각하게 되면 사람이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실수합니다. 객관적으로 보고 분석하셔야 돼요. 자, 제가 지금 처음에 드린 말씀이 뭐예요? 왜 이 음봉이 이렇게 나왔는지를 원인을 분석해야죠. 자,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코스닥이 오늘 3.3%까지 급락을 했고, 아까 장중에는 최대한 4%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 이렇게 거래를 터트리면서 급락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아무리 코스닥이 급등락을 뭐 잘한다 하지만 이거는 1년에 한 서너 번 나올까 말까한 이제 그런 캔들이에요. 그러면 다른 나라도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요? 보시죠. 미국을 먼저 보면은 미국의 다우지수예요.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란하고 지금 그 뭐예요, 공격을 주고받은 게 지난주예요. 일주일 넘게 지금, 그게 일주일이 넘었는데 미국 증시 빠지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 이것도 안 빠집니다. 그건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이 볼까요? 잠깐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띄워드리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열심히 신고가 나고 있죠. 이게 신고가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미국에 있는 기술주들이 그렇게 잘 올라가요. 열심히 신고가 나고 있습니다. 이란이 뭐 어쩌건 저쩌건 간에 그냥 가고 있어요. 열심히. 그러면 미국만 그럴까요? 독일 증시는 어떤 줄 아세요? 안 빠져요. 중간에 이제 한번 흔들어 놨긴 했지만 크게 추세가 바뀐 게 없죠. 프랑스, 이 중동 쪽에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만 엮이는 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영국이 같이 엮입니다. 근데 이 나라들을 보세요. 급락하고 있나요? 전혀 빠질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그쵸? 그냥 선진국이라서 안 빠지나요? 그러면 보자고요. 대표적인 이머징 마켓이 누구예요? 중국이랑 브라질이죠? 중국 증시 보세요. 안 떨어지잖아요. 오늘이야 뭐 1.2% 하락했지만 최근에 빠졌냐고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란 문제는 지난주부터 문제가 좀 있었어요. 이라크에 있는 미국 대사관 포위당했었고, 시위가 있었고, 그죠? 그랬다고요. 브라질 증시는 어떤 줄 아세요? 여기 브라질입니다. 별로 안 빠지죠? 상승 추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오늘 특히 코스닥이 저런 식으로 급락한 건 오버한 거예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마이너스 1%밖에 안 빠졌거든요. 아래꼬리 길게 달아놓고. 근데 왜 코스닥만 저렇게 난리가 났을까요? 개인들이 속은 겁니다. 이 코스피 지수는 12월 그때 크리스마스 앞두고 급등했을 때 갭이 하나 있거든요. 갭. 이 갭을 메꾸러 들어온 거예요. 자, 왜 이렇게 거래를 터트리면서 오늘 흔들어 놨을까요? 정답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옵션 만기일 전날 지수를 심하게 흔들어야 파생 쪽에 있는 개인들이 수익이 안 나니까 세력들이 지수를 아주 요란하게 흔들어 놓은 거예요. 코스피 지수가 막 급락하는 걸 보면서 파생이랑 상관없는 그냥 중소형주 위주로 하는 개별주하는 그런 개인들이 그쪽에서 투매가 쏟아진 겁니다. 원인도 모르고. 보시면 어때요? 선진국, 후진국, 이머징 마켓, 뭐 필라 대표적인 뭐 반도체 지수 다 상승하고 있죠? 상승 추세가 흐트러진 게 있어요? 없죠?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방송하기 전에 국제유가 차트를 계속 띄워놓고 있었는데 이걸 왜 띄워놨는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중동 쪽에 분쟁이 일어나면은, 요즘에 분쟁이 일어나죠. 좀 분쟁이 일어나니까 뉴스가 많이 나오죠. 뉴스에서 하는 얘기는 항상 똑같습니다. 저는 이럴 때 보면은 뉴스가 아니고 난 앵무새 같아요. 왜냐면 그냥 매번 기사 내용이 똑같아요. 제가 그 기자 공부는 안 했는데 저 기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쩔 때? 요럴 때요. 뭐 이제 뭐 중동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든지 북한이 무슨 난리를 친다든지
그러니까 주식과 관련된 그런 기사는 저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왠 줄 아세요? 주식을 한 10년, 20년씩 해보니까 그때마다 나오는 기사가 뻔해요. 그러니까 외울 수 있을 정도예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나오는 기사가 뭔지 아세요? 중동에서 전쟁의 기운이 지금 뭐 고조되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그 다음 레퍼토리 뭐예요? 뭐 이제 그 에너지 뭐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고 그죠? 그래서 국제유가가 급등할 것이고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서민의 삶이 팍팍해질 거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려워질 거고 중동 쪽에 수출을 하거나 뭐 이런 건설회사라든지 정유회사라든지 뭐 유조선회사라든지 뭐 기타 등등등 화학회사라든지 다 망한다, 힘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항상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죠. 뭐 예전에 뭐 이라크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뭐 증시가 뭐 몇 퍼센트 폭락을 했고 국제유가는 급등했고 막 그런 소리 나오죠. 그런 기사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죠? 제가 오늘 그거를 반박을 해드릴게요.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고 들어가면 국제유가가 그렇게 급등 안 했습니다. 이라크 전쟁 있었을 때도 그랬고 IS 그 격퇴전 기억하시죠? 몇 년 전에 IS 그죠? 네. 그때 국제유가 폭락했어요. 국제유가 급등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그때 폭락했습니다. 100달러 이상 하는 국제유가가 20달러 때까지 4분의 1 통은 났습니다. 기자들이 그런 기사는 안 쓰고 그냥 어쩌다가 한번 급등한 거 있죠. 그거 하나만 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오늘 코스닥이 음봉 나온 게 과하다. 그 근거를 몇 가지를 들어드릴 거니까 자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 아까 그거예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이머징 마켓, 유럽 증시, 미국 증시 추세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속 상승하고 있죠. 그죠? 네, 추세가 망가진 게 없어요. 오히려 좀 조정을 받아야 되는 자리예요. 자, 오늘 코스닥 급락이 과했던 근거 두 번째가 뭐냐면 그 국제유가가 급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국제유가가 지금 어때요? 급등을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여기 보시면 양봉 하나 있죠, 요게 1월 3일이니까 금요일 날이거든요.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3%로 마감을 했어요. 국제유가가 3% 오르면 급등했다는 표현을 써도 돼요. 근데 그러고 나서 월, 화 이틀 동안은 어때요? 국제유가가 오히려 떨어졌어요. 전 세계 뭐 전쟁의 그 기운이 고조된다고요? 거짓말하고 있죠. 국제유가가 안 올라가는데? 진짜로 전쟁 날 것 같으면 하루에 국제유가 5% 10%씩 올라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국제유가 안 오르고 있다고요. 오늘 여러분들 장중에 국제유가 급등하고 있다 막 그래서 그 개인들 틈에 서 있거든요. 오늘 장중에 국제유가 선물 있죠. 선물이 장중에 4%대까지 급등을 했어요. 근데 국제유가는 3, 4% 자주 이렇게 올라와요. 이런 캔들 많잖아요. 이게 3, 4%짜리들인데 이런 거 많아요. 평상시에 자주 나오는 캔들이라고요. 그리고 장중에 4%까지 오르긴 했는데 나중에 1%로 다시 내려왔어요. 이게 급등이에요? 이게 뭐가 급등이에요? 그냥 조금 오른 거지. 최근에 국제유가가 크게 오른 게 없어요. 근데 뉴스를 보시면 국제유가가 맨날 급등하고 있는 것 같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언론에서는 국제유가가 올라갈 때만 얘기하고요. 떨어질 땐 얘기 안 해줘요. 그래서 뉴스를 많이 보시면요. 맨날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줄 착각하세요. 잘 보셔야 돼요. 국제유가가 크게 안 올라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 큰돈 갖고 주식하는 사람들은요. 중동 문제를 크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한다는 얘기예요. 국제유가가 안 오르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근거 두 번째고요. 근거 세 번째가 뭐냐면 아까 IS 얘기했죠. 그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그 매년 몇 번씩 전쟁 얘기가 나와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쟁 얘기가 이제 나올 때가 어디냐면 언제 민감하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이랑 같이 이제 있으니까 북한이랑 이제 그 우리나라라기보다는 이제 북한하고 미국하고 이제 긴장 관계가 고조됐을 때 전쟁 그런 이제 그런 전쟁 위기설 그런 게 나올 때 좀 민감하고요. 그 다음에 중동 쪽에 전쟁이 일어나면 좀 전 세계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왜냐면 그쪽에 기름이 많으니까요. 그죠? 근데 이제 1년에 아무튼 몇 번씩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한번 얘기를 쭉 한번 해드릴게요. 뭐냐면 이걸 보시면 돼요. 최근에 거부터 얘기하면 2017년도죠. 2017년도에 우리 회원들 아까 오전에 제가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코스닥 지수를 보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2017년도 여기입니다. 7, 8, 9, 10 특히 8월달, 9월달, 10월달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지 대통령 임기 시작한 지 몇 달 안 됐었는데 그때 북한 김정은하고 서로 말싸움하면서 굉장히 심각했었어요. 진짜로 동해 앞바다에 항공모함 2대, 3대씩 와서 전쟁 진짜 날 것처럼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이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얘기할게요. 그 당시에 전쟁이 날 것처럼 진짜 언론이 그렇게 그 분위기를 조성을 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여기에요. 이 당시에 코스닥 개별주 하시는 분들 여기서 다 털렸어요. 정말 완전 탈탈 털렸어요. 급등 직전에. 이 조정이 2년 동안 있었거든요. 2년 동안의 조정을 끝내고 올라가기 직전에 다 털렸어요. 왜요? 전쟁 날 것 같으니까요. 이따가 이거 자세하게 얘기 드릴 겁니다. 진짜 다 털렸습니다. 지금이랑 너무 똑같거든요. 싹 다 털렸어요. 4차 산업 갖고 있는 분들이 고생만 하고 수익은 하나도 못 냈어요.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주 갖고 있는 분들 고생은 2년 동안 엄청나게 하고 수익 하나도 못 냈어요. 진짜로 전쟁 날 것처럼 언론에서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그러고 나서 급등했다고요. 조정 끄트머리쯤에서 항상 전쟁 얘기가 나오고 하면 급등할 때가 있어요. 이때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아까 제가 IS 얘기했었죠? 네. IS가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뭐 사라지다시피 했는데 IS가 가장 활기를 쳤을 때가 언제냐면 2015년, 16년쯤이에요. 그때는 이제 미국 증시 보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자 보시죠. 이 당시에 미국 나스닥 지수 볼까요?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언제 그랬냐면 여기 푹 팠을 때 있죠. 미국이란다. 그 중동에서 IS가 활기를 쳤을 때가 2015년, 2016년도 그때 활기를 많이 쳤어요. 그때 가장 심각하게 진짜 언론에서 많이 다뤘고요. 네. 중동 정세 불안. 그때 심하게 흔들었었어요. 그때 그래서 개인들 주식 엄청나게 털렸습니다. 중동에 그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미국, 유럽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때 주식 샀으면 큰 돈 벌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이 당시에 뭘 샀으면 돈 벌었냐면 삼성전자도 괜찮았고요. 셀트리온도 괜찮았고 그냥 아무 주식이나 사도 그때 돈 벌었어요. 중동 쪽에 그때 그 전쟁 일어났을 때 그때 IS 때문에 가장 시끄러울 때가 여기였었어요. 결론은 뭐예요? 똑같이 올라갔다고. 국제유가가 급등했다고요? IS가 판을 칠 때 국제유가가 어떻게 됐었냐면 보세요. 요건데 IS가 딱 판을 치니까 국제유가가 급락시켜 버렸어요. 언론에서 하는 얘기가 다 거짓말이라고요. 이란하고 미국하고 작년에 그렇게 뜯고 싸웠거든요. 작년에 국제유가가 급등했어요? 급등 안 했어요. 예전에 언제입니까? 2003년 여기도 보시면 되는데 2003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2001년도에 9.11 테러 이제 있고요. 1년 6개월 동안 전쟁을 준비해가지고 2003년 3월 20날 이라크 후세인 제거한다고 이라크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003년 3월달인데 그때가 욕입니다. 국제유가 딸랑 요만큼 올라갔어요. 요만큼 올라가고 바로 이제 전쟁 터지기 전후에 다시 원래대로 하락하고 나서 나중에 국제유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그때 막 유전지대 다 불타고 그랬는데 국제유가 급등 안 했어요. 그때 언론에서 이렇게 겁을 줬지만 그렇게 안 했다고요. 그리고 대세 상승장이 열렸죠. 이 당시에 그 국제유가 급등하면서 뭐 다우지수, 나스닥 이런 거 그 다음에 중국 증시 막 그때 불을 뿜었어요. 네,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우리나라도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였는데 주식 많이 갔었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마다 항상 주식은 매수를 했어야 됐고 조금만 견디면 바로 폭등 나왔어요. 국제유가 그렇게 심하게 급등 안 했었어요.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하는 내용들 있죠. 그 신문 기사들은 뭐 사실 팩트에 근거를 해요. 그죠? 네.
뭐 신문 기자분이 거짓말을 쓸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걸 하셔야 돼요. 한쪽만 얘기해요. 이해되세요? 네. 국제유가가 잠깐 급등을 했거든요. 여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바로 하락한 건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런 식이에요. 당연히 처음에 이제 이란이랑 뭐 그때 이라크랑 미국이랑 전쟁한다고 했을 때 순간적으로 증시가 하락은 하죠. 아주 짧게. 근데 그게 다란 얘기예요. 자, 이 얘기를 뒤에서 삼성전자를 보면서 한번 더 해드릴게요. 자, 근거. 코스닥 음봉이 이게 과하다. 투매가 너무 과하다. 가짜 음봉이다. 이 근거 네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삼성전자하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2인 거 다 아시죠, 그죠?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죠? 자, 오늘 외국인이 주식을 오늘 얼마만큼 샀는지를 보세요. 전체 시장에서 보시면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2,700억 정도 샀거든요. 근데 기관이 지금 계속 팔고 있죠. 이건 계속 얘기를 해드렸죠. 기관 수급이 문제인데 기관은 계속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은 샀단 말이에요. 거래소에서. 코스닥은 볼 거 없고, 그죠? 샀어요. 2,700억을 샀죠. 요거 수치를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근데 삼성전자를 보시면 외국인이 어떻게 했냐면 삼성전자 본주가 신고가 날려고 하다가 말았어요. 57,500원을 뚫으면 신고가인데 57,400원까지는 올라가고 잠깐 쉬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우선주는 신고가 났어요. SK 하이닉스도 신고가 났어요. 아십니까? 이거 신고가 났습니다. 잘 보세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많이 샀죠. 400억 이상, 400만 주 이상 순매수로 잡혀있죠. 그리고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인데 자, 어때요? 52주 신고가 내기 52주가 아니고 사상 최고가입니다. 사상 최고가 내기 일보 직전이죠. 삼성전자 우선주를 보면 우선주다 보니까 개인들이 거래잘 안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신고가 났습니다. 원래 본주가 우선주가 본주를 따라가는데 본주가 약간 버벅거리니까 우선주가 형님 제가 먼저 갈게요 그러면서 우선주가 신고가 났습니다. 먼저.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보세요. SK 하이닉스를 보시면 이것도 지금 신고가 났죠? 그죠? 오늘 신고가 났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까 그 보여드렸죠? 그 외국인이 오늘 하이닉스도 사고, 그죠? 그 삼성전자도 샀는데 돈으로 한번 보세요. 돈으로 얼마를 샀냐면 자, 외국인 오늘 순매수한 건데 삼성전자를 2,400억 원으로 샀어요. 2,400억 원. 아까 거래소에서 오늘 외국인이 총 매 순매수한 금액이 2,700억인데 삼성전자를 2,400억을 샀습니다. 외국인이 전 세계에서 주식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외국인인데 외국인은 이란 사태건 뭐건 간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상승에 베팅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도 항상 사고 있는데 하이닉스도 샀죠. 그죠? 근데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2,400억 이상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뭘 샀냐? 기관은 오늘 SK 하이닉스를 940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은 뭐에 베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단순하게 뭐 파생 포지션 이런 거 모르셔도 알 수 있잖아요. 외국인하고 기관은 지수 상승에 베팅하고 있는 거예요. 쉽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혹시 그냥 막연하게 불안해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코스닥 지수에다가 백날 줄거보세요. 그게 맞나? 오늘 내 종목이 뭐 4% 5% 빠졌다. 그거 그냥 다 회복돼요. 거의 다. 악재가 나와서 오늘 종목마다 악재가 나와서 하락한 게 아니면요. 거의 어지간하면 회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유 없이 그냥 빠진 거기 때문에. 아무튼 외국인하고 기관은 어디에 베팅을 하고 있다? 상승에 베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신고가를 내버렸네요. 근데 이게 오늘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응? 오늘 제가 우리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요까지 말씀 못 드리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이제 뭐 시장이 좀 힘들 때는 누구의 얘기를 들으셔야 되냐? 경험 많은 사람의 얘기를 들으시면 돼요. 응? 자 보세요. 이게 한 번이 아니라니까요. 네. 삼성전자를 놓고 얘기해 볼게요. 삼성전자를 보시면 삼성전자가 이제 혼란한 틈을 타서 신고가가 날 때가 있는데 언제 그랬냐? 자, 여기 쭉 보세요. 잠깐만요. 여기 보면 여기가 2013년 정도죠, 그죠? 2014년 정도에 고점을 찍어놓고 이렇게 옆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그죠? 이러고 있었는데 이러다가 쭉 치고 올라오면서 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서는 신고가가 우선 난 거잖아요, 새로. 그죠? 네. 이 당시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차트를 잠시만요. 보시죠. 삼성전자인데 그전에는 이제 여기가 신고가였겠죠, 그죠? 여기에서 고점을 찍어 놓고 조정을 한 몇 년 동안 받다가 이제 다시 여기인데요. 여기 신고가를 딱 뚫으면서 갔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신고가 났었는데, 그죠? 네. 딱 돌파하고서 가죠. 네.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혼란한 틈을 타서 신고가 난다고. 삼성전자 주특기가 이거예요. 이 당시에 뭐였어요? 우리나라 난리 났었잖아요. 탄핵, 최순실. 네? 나중에는 여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구속됐었죠. 그죠? 네.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삼성전자가 신고가가 났어요. 이걸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잘못이 아니라 세력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혼란한 틈을 타서 신고가 난다니까요. 여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기도 보시면 삼성전자가 그죠? 네. 버벅대다가 쫙 올라갔죠. 여기서도 신고가 났잖아요. 여기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하고 굉장히 여기 보시면 여기 7, 8월 달에 쭉 급락했다가 악고점 여기죠. 여기를 딱 돌파한 게 12월이거든요. 2011년 11월 12월인데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 김정일이 죽었어요.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때 나라가. 그죠? 네. 김정일이 죽어갖고 그때 그 지금 김정은 나타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맨날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나라가 진짜 그 혼란의 도가니였어요. 그때 어땠어요? 혼란한 틈을 타서 신고가 났다고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언제예요? 2003년도 얘기했었죠. 2003년 3월 달에 뭐가 있었어요? 이라크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2003년 3월 20일 날 그 전쟁이 시작돼서 5월 1일 날 공식적으로 전쟁이 끝났어요. 그게 여기에요. 그죠? 근데 이제 전쟁이 말이 끝났다는 거지, 뭐, 그쪽에 반군들 남고, 그래서 그 소탕하고 막 그런 작업도, 저기 뒤처리를 해야 되니까 전 세계가 되게 시끄러웠겠죠. 그죠? 네. 삼성전자가 언제 신고가 났냐면, 그때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신고가 났던 거예요. 여기. 이게 신고가 난 게 언제냐? 이라크 전쟁 그 후에 바닥을 딱 찍어 놓고 그때 치고 나갔어요. 삼성전자의 특징이에요. 혼란한 틈을 타서 신고가 납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2003년도가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나중에 이제 리먼 브라더스 터졌을 때 그때도 혼란한 틈을 타서 신고가 났었고,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2011년 뭐 김정일 죽었을 때, 그 다음에 최순실 게이트 탄핵 터졌을 때 그때 신고가를 냈던 거예요. 지금요? 지금은 어때요? 전 세계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네? 미중무역 전쟁 때문에 오랫동안 조종받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전쟁이 난다고요? 아이고, 항상 이런 식으로 속였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도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먹으면 지는 거예요. 똑같은 레파토리에 속지 마시란 얘기예요.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세 번 속고 계속 속으면 투자 실패로 이어지지만 한 번 이겨내고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안 속고 이겨내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성공 투자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여러분들은 이 주시장에서 이제 고수가 되시겠죠.
어떤 매매 기법을 배우고, 그죠? 투자 금액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기법을 많이 배워서 고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력이 원하는 건 뭔지 아세요? 상대방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기법을 배우고 뭐 종목을 자꾸 바꾸고 그게 아니라요. 세력한테 안 속으려고 발버둥을 치셔야 돼요. 그거예요. 오늘 삼성전자를 왜 얘기 드렸냐면, 항상 이렇게 혼란한 틈을 타서 항상 신고가가 났어요.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요. 왜요?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내 종목이 지금 막 활활 타고 있잖아요. 상한가 갈 줄 알고 이제 막 비중 실어서 사놨는데 오늘 5% 7% 떨어지고 내일도 더 떨어질 것 같고 너무 다급한 거예요. 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걸 모릅니다. 삼성전자가 신고가가 나면 뒤에 있는 종목들은 바보예요? 안 가겠어요? 다 가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뒤처진 종목들도 있지만 주도주들은 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꾸 속으시면 안 돼요. 최근에 그 코스닥이 이제 급등을 했었죠. 자, 지수 얘기도 잠깐 해드릴게요. 최근에 코스닥 지수가 크리스마스 끝나고 쫙 급등을 했죠. 그죠? 연말 연초 효과로 급등을 했어요. 그때 시황 잡아드렸던 게 맞았죠. 그죠? 근데 최근에 코스닥 지수가 너무 강하게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그냥 현금 들고 있고 그냥 그 주식 안 사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지수가 급등하니까 조바심에, 그죠? 개인들이 개별 쪽으로 좀 들어왔어요. 그리고 총선이 얼마 안 남았죠. 그죠? 근데 최근에 보니까 1월 1일 딱 되자마자 안철수라는 분이 나 정치할 거야 딱 그러더니 들어왔어요. 써니전자 같은 거 막 급등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 뭐 하여튼 이 주식하는 사람들이 대선주, 총선주를 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세력 입장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사람들 정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정리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리해야죠. 여러분들이 3개월, 6개월 동안 고생해서 네? 뭐 예를 들어서 대선주 매집을 해놨는데 누가 갑자기 날라 들어와서 같이 먹읍시다 이러면 여러분들 기분 좋으시겠어요? 나쁘시겠어요? 그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상도덕이 안 맞는 거죠. 그죠? 그 세력 입장에서는 오늘 어떻게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누르는 걸 트럼프 대통령한테 되게 감사했을 것 같아요. 덕분에 그 사람들이 다 월요일날 어제 오늘 계속해서 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코스닥이 이렇게 강하게 급등하다 보니까 그 총선이 얼마 안 남았고 아까 써니전자 잠깐 얘기했었죠. 써니전자도 이제 저희 방 보유 종목이었는데 다 팔아버렸어요. 네. 써니전자인데 네. 어제였죠. 네. 다 팔아버렸어요. 네. 여기서 헤어졌어요. 네, 아무튼 이제 이렇게 급등한 거 보고 개인들이 날라들어온다고요. 신용 쓰고. 세력 입장에서 눌러야죠. 그죠? 네. 써니전자는 대량거래 터지고 이제 급등한 거라서 뭐 자기의 갈 길을 가겠지만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요즘엔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세력들이 오늘 이제 투매가 나올 때 조금 이따다 싶어서 눌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떠냐면 생각보다 강합니다. 왜냐? 지수가 여러분들 오늘 4% 가까이 급락했었는데 종목들이 별로 안 빠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침에 특히 이낙연 관련주들 있죠. 아침에 마이너스 1, 2% 거의 안 빠졌었어요. 네. 그러다가 장중에 시간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빠졌던 거예요. 저거 왜 그러냐면 종목에 문제가 있어서 그 빠진 게 아니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갖다 던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이란이 이제 미군 기지를 그 공격했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 자세한 얘기 못 하겠지만 네. 이란이 미국을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그리고 뭐 자기들이 아까 보니까 뭐 미군 기지를 공격해서 미군이 80명 죽었다 그러는데 그거는 미국 발표가 아니고 이란 국영 방송에서 저기 얘기한 거거든요. 그거는 믿을 게 못 되죠. 네. 정말로 80명이 죽었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죠? 네. 근데 아무튼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 오늘 투매는 너무 강했고요. 제가 오늘 오죽하면 우리나라가 이란도 아니고, 그죠? 네. 우리나라 코스닥이 왜 폭락을 하느냐 그런 소리까지 했는데요. 네.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생각보다 종목들이 강한 겁니다.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거래 없이 나온 투매는 거래 없이 아무 이유 없이 회복됩니다. 네. 그거를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어떤 종목들로 이제 수익을 내셔야 되냐면, 글쎄요. 저희 방에서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삼성 저희 방은 제가 이제 테마주 얘기도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저희는 이제 지수 우량주도 같이 사요. 예, 테마주를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해서 개별주 위주로 테마주도 추천을 많이 하는데, 삼성전자 우선주도 이거 보유 종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매수한 데가 여기거든요. 8월 말 36,000원 정도에 샀는데 지금 30% 수익이에요. 계속 수익 나고 있죠. 그 다음에 12월 초에 한번 더 샀어요. 4만원 초반에서 지금 수익이 많이 나 있겠죠. 그죠? 얼마 안 됐는데요. 대형주인데, 그죠? 배당도 많이 주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놓고, 그리고 테마주를 사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이 워낙 개별주 좋아하시니까 테마주 얘기를 많이 했는데, 테마주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저를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같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개별주를 더 많이 해요. 근데 지수 우량주, 특히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우선주가 저희 방 다 보유 종목이에요. 신고가 났죠? 네. 신고가 나는 주식은 비중 조절 잘 하면서 가져가면 돼요. 네. 아무튼 오늘 30% 수익 났어요. 수익 나고 있고 현재도 보유 종목입니다. 이런 거하고 대선주를 갖고 있는 거죠. 그죠? 써니전자를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뭐 이번 주에 싹 팔아버렸어요. 5,600원 뭐 원저리에서 고점 부근에서 싹 팔았어요. 직장인들도 다 잘 팔았어요. 끝냈어요. 요거 다 팔고 이낙연 관련주 열심히 매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제가 이란 문제 때문에 증시가 투명화 나오고 급락이 나왔는데, 제가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해요? 개별주 테마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같은 것도 같이 얘기해 드리죠. 왠지 아세요? 양쪽 다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쪽만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정말 편안하게 주식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양쪽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형주 많이 안 하셔도 돼요. 한두 개? 두세 개? 적당히만 사놓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안정감 있게 좀 한두 종목이라도 사놓으시고, 지수 우량주 있죠? 특히 그런 것도 사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개별주 테마주 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 얼마나 마음이 편한데요. 세력이 마음 편한 사람은 못 떨궈내요. 네. 실제로 그렇다고요. 여러분들이 아무튼 마음 편안하게 마음을 좀 잘 다스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방에도 대선주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방 거 좀 보여드릴게요. SH 에너지화학인데 이것도 오늘 거의 다 팔았어요. 네, 물량을 많이 줄였는데 이런 자리에서 많이 팔았습니다. 요거는 고유가 수혜주예요. 네, 조용히 있다가 요번에 이란 문제 터지니까 급등해서 회원들이 수익을 좀 많이 내셨어요. 뭐 수익 많이 내신 분은 40% 이상 수익 내신 분도 있어요. 네. 잘 팔고 잘 팔았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방의 메인은 뭐냐면 지금은 대선주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오늘 이란 문제 때문에 투에 나와서 기분이 꿀꿀하셨죠. 근데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마칠게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구경재님이 저희 방 추천주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요즘에 종목들이 얼마나 재밌게 움직이냐면 요거 보세요. 이게 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종목들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저희 방 추천주라고 자랑하려고 꺼낸 건 아니에요. 오늘은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희망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여기까지는 이낙연이었어요. 이낙연 씨 대선주였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시면 막 아침에 급락하고 있었어요. 최근에 급등 많이 했으니까. 그죠? 급락을 하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급등을 합니다. 아까 마이너스 7%까지 빠지다가 최대 18%까지 올라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슬쩍 얘기했는데 이란 사태가 조금 이제 더 좀 이렇게 사람들이 투명화할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방산주가 이제 더 움직였거든요. 네. 방산주가 스펙코나 빅텍 같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보면 농기계 회사 중에서도 방산주로 엮이는 게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국영제nem이 이게 원래 이름이 뭐냐면 국영유리예요. 네. 유리, 방탄유리 만들어요. 모르시는 분도 아마 꽤 있었을 거예요, 그죠? 네. 방탄유리. 그래서 아침에 하락하다가 맞다 우리 방탄유리지 그러면서 급등한 거예요. 네. 재밌죠? 이제 여러분들 보유하신 종목들도 아마 앞으로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같이 지수가 좀 누른 날 있죠? 여러분들 술 드시지 마시고 그죠? 편안하게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급등한다고요.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구나.
우리 회원들한테는 이제 그 풍국주정이라는 종목을 갖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거의 개별주 위주로 하시죠, 그죠? 요즘에 회원분들, 신규 회원분들 특히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거의 개별주 위주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 보세요. 개별주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지 하나 더 얘기해드리고 마칠게요. 최근에 아까 여기 했었죠. 2017년 8, 9월 달, 10월 달에 미국하고 북한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그때 그래서 증시가 이렇게 급락을 했었거든요. 제가 아까 방송 초반에 했던 얘기죠. 그죠? 이 당시에 아주 되게 힘들었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2015년도에 여기 2015년 상반기 때 증시가 급등을 했었어요. 코스닥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물리셨던 분들이 만으로 2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왜냐면 보시는 것처럼 상승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냥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 당시에 왜 힘들었냐면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면 수익 내고 다시 사고 수익 내고 다시 사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는 2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폭락했다가 반등 나오고 폭락했다가 반등 나오고 폭락했다가 반등 나오고 이제 갈 것 같았는데 탄핵 그러면서 폭락하고 반등 나와서 갈만 했는데 중국이 사드 보복해서 폭락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갈 줄 알았더니 미국하고 북한하고 싸우네. 그래서 폭락하고 화해했나 싶은데 또 싸우고 그래서 막 이렇게 만 2년 동안 진짜 힘든 시간을 보냈었어요. 맨 마지막에 나온 게 전쟁 얘기였어요. 이 당시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기에서 물리신 분들이 뭐 갖고 물렸냐면 바이오 가지고 다 물렸었거든요. 네. 만 2년 동안 네. 그분들이 여기에서 다 털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여기에서 코스닥 지수가 왜 급등했어요? 신라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바이오주들이 급등해서 지수가 날랐거든요. 2년 동안 바이오 들고 있다가 사람들이 여기서 다 털렸어요. 도저히 이제 못 해먹겠다. 다 파는 순간 초폭등 나왔어요. 안타까워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리고 어떤 분들이 다 또 저기 잘못됐냐면 4차 산업 관련주. 4차 산업 관련주 갖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은 주식을 여기서 샀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 믿고 그때. 근데 1년 한 6개월인가 1년 가까이를 계속 이렇게 막 네, 폭락을 한 거예요. 안 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갈만한데 이제 가겠지 그랬는데 전쟁 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다 갖다 들이버버렸어요. 4차 산업 관련주 사람들이 여기서 다 버렸어요. 바이오하고 4차 산업을. 자, 그 당시에 어떻게 됐을까요? 바이오는 셀트리온 보면 되죠. 그 당시에 셀트리온이 이거였던 거예요. 네. 옆으로 오랜 세월 횡보하다가 전쟁 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다 던졌겠죠. 거기가 요 지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로 10만원짜리가 거의 40만원에 가까이 갔었죠. 여기 39만원이니까 여기 10만원 4배 갔어요. 불과 6개월 만에. 그 중소형 바이오주들은 얼마나 많이 갔겠어요. 사람들 다 털렸어요. 전쟁 난다 그래가지고 그때 다 털렸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지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지. 요게 뭐냐면 이제 수소차였거든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가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보유 종목 중에 차트 무너져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종목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지가 수소차였어요. 근데 문재인 뭐 탄핵 끝나고 뭐 이래저래 하면서 바닥을 잘 잡아놓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 자리가 바닥 잡힌 것처럼 안 보이세요? 이 정도면 사실 차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정도면 바닥이겠네요. 그죠? 느낌 오시죠? 바닥이잖아요. 네. 2017년 6월달이었거든요.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겠지라고 했었는데 사람들이 기다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됐냐면 전쟁 난다고 하니까 미국이랑 북한이랑 막 싸우니까 주가가 더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서 손절 많이 했어요. 이거 수소차였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될게요? 9월달에 한번 들자마자
날라갔어요. 뭐로요? 수소차로. 여기가 대충 7,000원이고요. 여기가 14,000원이에요. 한 2주 만에 2배 갔다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매집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거래 안 보이니까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들어버립니다. 이게 테마주입니다. 정부정책 테마주, 그 다음에 대선주들이 이런 식으로 갑니다. 차트가 다 무너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런 게 나와요. 순간적으로. 근데 시기가 언제예요? 9월달이죠? 전쟁 난다고 우리나라 투매 나왔던 게 8월에서 10월 사이에요. 사람들이 이 종목을 갖고 있었겠어요? 아니면 급등 나왔을 때 끝까지 이걸 들고 갈 수 있었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털렸어요. 10월 달에 또 전쟁 난다 그래가지고 또 급락했었는데 11월 달에 또 급등했어요. 주식을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도 50% 수익이에요. 요만큼만 먹어도. 지금이 언제인 줄 아세요? 여기 아니면 여기에요. 여기. 그리고 이만큼까지는 아니지만 살짝 들었다 놓는 것들 있죠? 여기라고요. 저번에 제가 그걸 그렇게 그래서 많이 가르쳐 드렸던 게 국영GNM이에요. 종목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기 아니면 여기에 있다. 매수 맥점이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사셔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 행동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증시가 혼란스럽죠. 아까 이지 이걸 왜 보여드렸는 줄 아세요? 셀트리온을 왜 보여드렸냐?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똑같습니다. 수익을 내고 못 내고는 여러분들 탓입니다. 수익을 내신 것도 여러분 탓이고, 수익을 못 내시고 털리는 것도 여러분 탓이에요. 견디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한 번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똑같은 레파토리에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세 번 속고 계속 속으면 투자 실패로 이어지고 큰 돈을 날리십니다. 하지만 한 번 이겨내고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이겨내시면 그게 성공 투자고 여러분들 반드시 고수가 되실 겁니다. 주식을 하시다 보면 오늘처럼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2%, 3%씩 급락을 하고, 그죠? 이해가 안 가죠? 왜 이렇게 우리나라만 빠지겠어요? 그죠? 네. 이렇게 빠지고 내 종목이 흘러내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절대로 함부로 손절하지 마시고요. 낙담하지도 마세요. 네. 두려워하시거나 겁을 먹으시거나 낙담을 하시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지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네. 마음 편안하게 여러분들 오늘 푹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딴 거 보지 마시고, 지금 뭐 50분 동안 쭉 얘기를 해야 되는 50분 가까이 얘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뭔지 아세요? 국제유가예요. 네. 중동에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국제유가가 요거밖에 안 올라왔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 국제유가 한 이만큼 올라와도 상관없어요. 워낙 지금 국제유가가 싸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렇게 안 올라오잖아요. 그죠? 네. 아까 시간이 되면은 국제유가론도 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해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지수가 급락에 나와서 좀 피곤하셨을 텐데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네. 마음을 잘 다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잘 지켜내시면 여러분들 손실 안 나고요. 수익도 많이 내실 수 있어요.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하루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진광송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